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AI 시대의 인프라,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기준 시트릭스 온 유타닉스라는 주제로 CXK 유타닉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우리 업무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되려 VDI 인프라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AI 활용으로 인해 데이터 유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고성능 AI 워크로드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존의 그 3티어 아키텍처 기반의 VDI 인프라가 가진 성능 한계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고성능의 VDI 인프라가 절실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 시트릭스 온 유타닉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트릭스가 가진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안전한 VDI 솔루션, 그리고 유타닉스가 자랑하는 고성능 VDI 인프라가 만났을 때 기존의 여러분들의 VDI 인프라를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는지 이어지는 세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문조사 마지막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는 당연히 세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퀴즈이고요.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 세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AI 시대에 필요한 보안 접근과 워크스페이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CXK 김정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틱스 코리아에서 프리세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틱스라는 회사의 비전은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말기 유형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빠른 일관성을 가지고 안전한 업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그리고 업무 보안,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벤더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틱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시틱스 VDI 솔루션과 새로운 세시 AI 보안을 위한 Secure Private Access,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능을 강화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수를 한 우버 에이전트와 디바이스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VDI의 아키텍처 흐름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실제 기업 업무 시스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 VDI 솔루션에 접근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보는 식의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말기와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자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VDI 로드 밸런싱, 그리고 사용자 인증, 그리고 실제 사용자와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한 VDI 관리, 모니터링 등등이 통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시틱스 VD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DI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보게끔 하는 그런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안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능과 컴플라이언스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시틱스 VDI는
각종 국제 CC 인증과 국제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공공이라든가 민간 기관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공공 보안 기능 확인서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모든 요건들을 맞추고 있고요. 화면 우측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 단말기와 클라우드에 있는 실제 접속을 해서 사용해야 될 리소스 간에는 모든 전체 구간을 암복화할 수 있는 그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에 있는 화면이 실제 단말기에 제공돼서 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프로토콜 상으로도 다양한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 보신 것처럼 실제 업무를 보지만 마치 단말기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장치를 안전하게 연결해 줘야 되는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 장치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포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환경에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VDI라고 해서 가상의 데스크탑을 나의 화면을 전송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제 내 PC, 내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네. 크게 무리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득 솔루션은 기업 전산 관리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현업 업무 사용자가 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쓰는 형식의 IT 아키텍처이다 보니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장치 등에 대한 호환성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니면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단말기, 그리고 각종 모바일 OS,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기업 또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OS, 그리고 특히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눅스 버전들이 있는데 시중에 그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리눅스도 채택을 해서 이런 VDI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바뀌더라도 look and feel, 사용자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체감 성능을 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안의 시작은 엣지, 단말기에서 보안 위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VDI 아키텍처에서도 단말기에서 접속되는 이런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다 보니 실제 단말기에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앱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보안 기능을 정책을 활성화하게 되면 실제 이 VDI 아니면 앱 가상화를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그다음에 키로깅 방지, 그리고 접속 클라이언트 모듈에 DLL이 위변조가 됐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해당되는 보안 위협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스크린 캡처를 막는다든가, 키로깅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원래 플레인 텍스트가 암호화된 방식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든 등의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런 앱 프로텍션 기능은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까 드렸던 다양한 단말기의 클라이언트에서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런 앱 프로텍션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들이 원활한 체감 성능을 느끼기 위해서 시딕스는 여러 가지 HDX 프로토콜 내에 다양한 어댑티브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 단말기와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TCP, UDP를 유동적으로 확인을 하고 좀 더 원활한 트래픽 포트를 사용해서 트랜지션을 하는 그런 식의 능동적인 트래픽 처리를 하고 있고, 사용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화면이라는 것 자체가 텍스트, 그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유형에 따라서 이게 복합체로 화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딕스는 이런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최적화된 암호화, 압축, 그다음에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어찌됐든 최적의 그 화면을 체감 성능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당연히 이게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화면이 커뮤니케이션 되다 보니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에 따라서 원활하게 트래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VDI를 쓰시다 보면 사용자 체감 성능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의 현업 담당자들이 IT 부서에 이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헬프데스크가 그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사용자가 직접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틱스 어시스턴트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접속 클라이언트의 툴바 위에 실제 단말기와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상태를 인디케이터, 지시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지금 단말기에 있는 네트워크 성능에 대해서 품질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폭이 낮을 경우에는 저는 인디케이터의 숫자가 줄어들음을 해서 단말기에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체감 성능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제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실제 클라우드 자원에 있는 리소스 등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헬프데스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과 실제 가상 자원의 뭐 메모리, 디스크 등등을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쓰고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직접 사용자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IT 관리자한테 콜을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VDI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내가 할당받은 그 가상 자원의 한도 내에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그런 체감 성능이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헬프데스크 같은 거 IT 네, 관리자한테 요청을 계속 하겠죠. 콜이 오게 되는데 네. 그러지 말고 1차적으로 본인이 파악을 해서 해결해라 네. 이런 네. 식의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나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느릴 네. 경우에는 뭐 저대폭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네. 상황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야, 뭐 IT 자원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불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단말기의 상황 자체가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IT 팀의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 때까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IT 관리자 입장에서도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시틱스 디렉터라는 화면을 통해서 대시보드화해서 제공하고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더 본다면 실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VDI 내에서 로그인을 하고 업무를 쓰는 과정에 실제 로그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관리자가 특정 세션이 로그인했을 때 어떤 시간과 프로세스 실행을 거쳐서 딜레이가 있는지를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나서 이후에는 실제 사용자 단말기와 가상 자원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보면서 어떤 대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 단위별로 끊어서 볼 수 있는 토폴로지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단말기, 그리고 중간 게이트웨이, 그리고 실제 서버 자원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영역별로 구분되어서 영역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흐름과 트래픽 그리고 밴드위스 등등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당연히 트렌드 차트를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 이제 이런 변화가 추이 등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고요. 상무님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 세 가지 대시보드가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VDI 사용 환경에 있어서 성능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콜이 왔을 때 당연히 관리자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발견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사후에 접수가 됐었을 때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많은 건지 아니면 SOC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있다가 이 상태로 내비두면 어떤 사용자들이 지금 성능상에 큰
영향이 끼쳐지겠네. 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예. 지금 이제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것들은 현재 이제 디렉터 화면을 통해서 네. 네.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예방 차원에 대해서는 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우버 에이전트가 그걸 해결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약간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으나 네. 사실 담당자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 경험상 참 VDI가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업무를 못 보니까 맞습니다. 생산성에 네. 큰 타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었던 게 미리 좀 알아서 잘 예방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네.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뭐 니즈 트렌드 그게 드디어 하기 생긴 위해서 거네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인수한 네. 업체가 이제 우버 에이전트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네. 우버 에이전트는 이제 말 그대로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자원에 설치가 되기도 하고 엔드포인트에 설치가 돼서 실제 사용자 체감 성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의 보안적인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네. 수십 개의 매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게더링 하고요. 게더링된 정보를, 수집된 정보를 화면 아래서 보신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에 넣어주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주요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나 보안의 이슈가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 자원에 이제 매트릭 정보를 부어놓고 실제 기본적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느리다, 빠르다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정량적인 정성적인 형태로 그렇죠. 뭐 빠르다, 느리다, 뭐 아주 많이 빠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게 없는데 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를 정량적인 수치화를 통해서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각 빅데이터 플랫폼에 뭐 머신러닝과 같은 이런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가 느려질 확률이 있다. 아니면 보안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수집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트릭 정보들을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화된 것이고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대시보드와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들을 리포트 등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VDI를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다 보면 그 현업 담당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VM 형태를 배포하게 되고요. 주로 보게 되면은 사용자와 VM이 1대1로 존재하기 위한 이제 업무용 VDI, 저희는 이제 이글리스팅 방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임직원 수만큼 사용자 VM이 있는 방식의 프로비저닝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하고 빠지게 되면 해당되는 VM을 뭐 초기화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풀드 방식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MCS 또는 이제 PVS와 같은 초기화 VM을 만들고 관리하는 형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 사용자 수를 조금 제한을 두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유저들한테 이런 VDI 환경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네요. 이글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원이 항상 자기가 쓰던 VM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업무용 시나리오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 초기화 공용 같은 경우에는 뭐 키오스크 아니면은 이제 보안적으로 계속 초기화를 해야 되는 뭐 인터넷 VDI 등등의 이런 초기화 VM이 활용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틱스는 뭐 앞서 이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기타 등등, 심지어는 물리적인 PC 자원까지 VDI에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고요. 좀 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IT 새로운 아키텍처가 있다고 한다 치면은 시틱스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요즘에 최근 화두화되는 AI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 외부에 있는 AI 서비스를 채택을 해서 업무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기업이 만들거나 아니면 기업이 채택된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본인의 활용도에 따라서 AI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무료 서비스를 하는 트렌드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러한 AI 서비스가 기업용으로 활용됨으로 해서 기업에 있는 민감한 자원들이 AI 서비스로 흘러나가는 이런 보안 위협들 등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용어들을 좀 최근에는 이제 섀도우 IT라고 해서 실제 IT 관리자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IT 환경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본연의 이제 미션에 따라서 AI를 서비스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것들을 개개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CTS와 같은 AI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채택함으로 해서 그 공간 내에서 본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층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AI에 관련된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위한 접근 제어, 즉 허용된 AI만 써야 되고 실제 기업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AI 서비스를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주로 이러한 AI 서비스 등등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브라우저에 대한 보안 등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서비스를 씀으로 해서 실제 오가는 데이터 등등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든가 실제 민감 데이터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는 다양한 컨텐츠 보안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서 허용된 AI 서비스를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Secure Private Access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A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액세스가 되게 됩니다. CTS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이런 기업에서 차단되고 승인되는 것들을 구분지어서 실제 임직원이 승인되지 않은 비승인 AI에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하게 되고, 실제 기업에서 허가된 인가된 AI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이고요. 당연히 서비스 허용된 AI 서비스라도 기업에 있는 민감 데이터 등등이 오가는 것들은 방지하는 그런 DLP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존의 이제 VDI 서비스와 이제 병합이 되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VDI는 업무, 실제 사내에 있는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는 용도, 그리고 주로 윈도우즈 기반의 OS를 사용하면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VDI가 될 것이고요. 실제 이런 VDI뿐만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고자 하는 니즈에 대해서는 Secure Private Access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서 보인 것처럼 기업용 포탈에 제공할 경우에는 이런 용도에 맞춰서 실제 VDI 또는 SPA가 런칭되면서 기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AI 접근 제어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른 이제 인수한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한번 액세스하게 되면 뭐 더 이상 그 단말기라든가 이런 접속 시나리오 자체가 뭔가 변화가 돼도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런 설계에 따라서 실제 접속 이후에 뭔가 단말기에 있는 보안 시나리오가 바뀐다. 예를 들면 회사가 원하는 뭐 백신 프로세스 갑자기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갑자기 이제 종료된다든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접속을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워닝 메시지를 날리는 약간의 이제 실시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뭔가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리액팅을 하는 형식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트러스트가 인수를 했고,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VDI, 뭐 SPA 등등에 해당되는 단말기에 이런 기능들이 다 녹아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 AI, 이제 사내에서 채택한 AI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더 민감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무 팀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실제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 자원들을 차별화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민감 데이터에 접속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좀 더 하이 레벨,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핸들링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가상 자원들을 각자 배포를 해놓고 개별적으로 접속을 해가면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뭐 데이터 아니면 AI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등은 차별화해서 정책이 내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데이터를 뭐 카피 페이스트를 못하게끔 한다든가 특정 민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런 AI 서비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화면 캡처라든가 워터마크를 찍는다든가 해서 실제 보안 데이터가 외부 유출을 하는 부분들을 사전 사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VDI 통해서 이런 AI 서비스를 썼을 경우에는 실제 단말기에는 뭐 민감 데이터가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단말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무님, 이게 지금 민감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가상 자원을 차등해서 배포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업무는 민감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가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할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VDI 환경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AI 서비스를 이제 런칭할 경우에 네. 실제 AI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할지에 대한 뭔가 좀 미리 네. 사전 파악을 통해서 네네. 그 서비스 AI 서비스와 네. 데이터의 네. 그 보안 레벨까지 좀 더 확정적인 네. 환경이 정해진 다음에 네. 이런 차별적인 VDI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VDI 2개 써야 된다라는 게 되는 그럴 거 수도 아닌가요? 있고요. 앞서 이제 SP라는 것 자체는 이제 네.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DLP 기능을 네네. 제공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나의 브라우저 내에서 저 안에서 이제 SP를 써서 해당되는 브라우저를 쓸 경우에는 브라우저 내에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DLP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VDI 내에서 네네. SP와 같이 엮어서 네네네. 쓸 수 있는 유스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VDI에서 일반적인 업무 하다가 뭔가 민감한 데이터로 AI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SPA가 작동이 돼서 그 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존에 이제 시틱스라는 솔루션이 원격 접속, 그다음에 망분리 환경에 이제 최적화된 구성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이런 AI 등등이 이제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 측면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채택된 AI만 접속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Secure Private Access가 기업이 허용된 AI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한번 접속을 하더라도 뭔가 보안 컴플라이언스상 뭔가 변경이 생겼다든가 위협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리액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격리, 실제 이제 망 분리와 같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외부 반출하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시틱스 VDI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시성, 전반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쓸 경우에 사용자 단말기, 그리고 클라우드, 여러 가지 리소스 등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해서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를 해서 매트릭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적재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제공하는 우버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워크스페이스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누타닉스는 수년간 시틱스와 협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틱스 레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틱스 기술과 누타닉스 기술을 최적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누타닉스의 프리즘 센트러 같은 멀티 클라우드, 멀티 풀 클러스터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최적화를 통해서 국내의 많은 금융,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시틱스 솔루션을 누타닉스 인프라 위에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VDI를 구축할 경우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 데이터가 관여되게 됩니다. OS, 그리고 OS 프로파일,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부분이 되겠고, 주로 많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한 사용자 프로파일과 데이터는 NAS 스토리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현을 해왔습니다. 누타닉스가 최근에 NAS 스토리지를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 VDI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속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NAS 스토리지가 없이 실제 본연의 VDI 인프라를 누타닉스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좀 더 최적화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VDI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틱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차세대 업무 인프라 구현을 위한 유타닉스 플랫폼이고요. 발표자이신 유타닉스 김준호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업무 인프라를 구현하는 유타닉스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게 되는 유타닉스 기술지원 김준호 이사입니다. 네, 먼저 2030년까지의 EUC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 매년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가 시작됨으로써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PC 리프레시 또는 VDI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 AI 붐이 굉장히 일어남으로써 AI PC 그리고 고성능 엔드포인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EUC 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큰 건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C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그리고 유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중앙 집중 관리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UC 트렌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는 성장이 계속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65%의 사이버 공격 숫자가 훨씬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시장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 매출이 발생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소기업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예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 했었을 때 백업과 DR을 어떻게 했는지, 이후 어떻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EUC의 트렌드에서 그 EUC라는 게 지금 비단 VDI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노트북 PC 시장까지 다 아우른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VDI뿐만 아니라 네. 모바일 디바이스, 네네네. 그리고 뭐 엣지에서 사용하는 등등의 장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트렌드가 보안을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트렌드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이상한 걸 클릭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그거는 내 잘못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안 이슈들을 이게 내 PC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 VDI로 화면만 쏴주면 그럴 걱정을 사용자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보안 위협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니까 VDI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식으로도 이해가 좀 됩니다, 저는. VDI로 넘어가서 안정화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 집중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 백업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다고 하면 고객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네네네. 데이터를 네. 언제든지 복원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EUC 환경을 구성할 때 인프라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가지 꼭지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패치, 업그레이드, 그리고 배포 등에 대해서 빠른 변화가 되면 필요한 요즘 비즈니스 시점에서
장시간에 대한 소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3티어 아키텍처로 EUC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 그리고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NAS 등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과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확장에 대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다 보면 신규 사이트를 도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면 전력 비용, 데이터 센터 비용에 대한 것들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제 AI, GPU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타닉스는 앞서 보신 EUC 환경 변화에 대해서 성능, 관리, 보안,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민첩한 대응 등 그러니까 모든 솔루션 스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수준의 통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타닉스 환경으로 구성하셨을 때는 EUC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비나 주제가 또 AI인 만큼 유타닉스는 엔터프라이즈 AI, 즉 NA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허겐페이스나 엔비디아의 NIM 등 LLM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객사에서 생성한 LLM을 고객사 내부에서 쉽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EUC와 접목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밖에 있지 않고 내 데이터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하는 추가적인 요건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드 유저마다 GPU가 아닌 가상 GPU, 그러니까 물리적인 GPU 네네. 카드가 아닌 가상 GPU를 할당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게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데이터 보안이 극도로 이제 중요한 곳에서는 EUC와 AI를 결합해서 그 회사만의 챗봇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타닉스는 인프라의 복잡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인프라 걱정 없이 AI 서비스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UC만을 위한 유타닉스 차별화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저 단위의 간편한 라이센스, 그리고 최고의 성능, 그리고 통합관리 도구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타닉스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HP, 시스코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의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도 AWS나 애저, 심지어 GCP까지도 유타닉스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EUC 브로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릭스와 그 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평상시 VDI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는 자원이 적절한지 네트워크 변목은 없는지 어플리케이션이나 OS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부트스톰 그리고 스캐닝 스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스토리지 컨트롤의 변목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지 컨트롤은 정말 하이엔드급의 스토리지가 아닌 이상 내릴 수가 없고 또 다른 세트로 부하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과 그 확장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기존 3티어 아키텍처들은 관리 그리고 서로 다른 제조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스토리지 컨트롤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유타닉스는 관리와 하드웨어, 스토리, 서버 가상 모두 다 한 원밴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타닉스는 4개 세대의 CPU까지 혼합 구성이 가능해서 만약에 나중에 EOS가 된 장비들은 노드 단위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노드 단위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가할 때는 성능과 자원이 동시에 늘어나는 성능적 증가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4세대 CPU 혼합 구성이라는 게 9세대의 CPU와 최신 CPU를 같이 혼합해서 하나의 가상화된 노드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한 노드에는 한 세대의 CPU만 네네. 탑재가 되겠지만 네. 한 클러스터 안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다른 노드가 혼합 구성이 할 수 네.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노드 단위로도 확장이 되겠지만 대규모에서는 클러스터 단위로 확장이 될 거니까 그럴 때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일 텐데요. 저희 성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특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 또 하나는 섀도우 클론인데요. 일단 데이터 로컬리티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이 위치한 노드에서 I/O가 발생이 됨으로써 다른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줄일 수가 있고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른 구조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섀도우 클론인데 위에 부분은 섀도우 클론이 없는 일반적인 HCI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제본을 가지고 다른 노드에 가상 머신이 만들어졌었을 때 원본을 참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전체적으로 그 가상 머신이 사용하고 있는 원본은 한 벌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굉장히 늘어지고 I/O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하지만 유타닉스 섀도우 클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컬리티를 공유 데이터 환경에서 확장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초기 상태는 이제 한 벌이 있겠죠. 네. 이것이 복제가 됐어요. 네. 그러다가 서로 다른 노드에서 원본을 다 참조를 하네. 그럼 다중 읽기를 감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원본에 대한 복제본을 각 노드마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VM이 위치한 복제본을 리드를 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로컬리티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복제를 빠르게 하기 위한 패스트 콜론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요거는 메타데이터를 복제를 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이 배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100대를 복제를 할 때도 한 몇 초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만 복제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한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서 여러 머신이 공통적으로 참조해서 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필연적으로 병목이라 할까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있는 VM들이 동시에 가서 참조를 하려는 거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게 저 다중 읽기 감지라는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저렇게 다중 읽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여러 트래픽이 몰려오는 거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섀도우 클론이 없는 거는 리플리카를 요 가상 머신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 리플리카를 각 노드마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VM들은 여기에 있는 클론을 참조를 해가지고 읽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번 노드예요. 그러면은 3번, 4번, 5번 노드에서 무조건 데이터를 저 1번 노드 쪽으로 접속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네트워크 타고 가야 되니까 느린 거고, 이거는 지금 저 참조해야 되는 저 데이터를 각 노드별로 하나씩 그냥 다 복제본을 갖다 놨으니 1번으로 갈 필요 없이 2번은 2번에서 바로, 3번은 3번에서 바로 이렇게 돼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작고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능과 뭐 효율성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타닉스에 대해서는 AI 기반의 지능형 운영을 가능하게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고객의 사용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CPU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언제까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 전에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예측 기능을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가상 머신 하나하나마다의 성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가상 머신은 자원을 회수를 하고 어떤 가상 머신은 자원이 부족하면 더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판단만 할 수 있게 AI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지능형 신호와 자동화된 작업을 미리 다 연결을 해놓고 트리거가 발생이 됐었을 때 해당하는 동작들을 자동화해서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타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파일 서비스, 블록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은 모두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NUS라고 하는 솔루션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UC 환경에서는 이렇게 파일 서버들을 각 노드마다 분산 배치해놔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할당된 쉐어나 e스포츠를 사용을 해서 유저 데이터를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 16페타바이트, 그리고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언제든 스케일업, 아웃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렌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시그니처 기반의 위협을 미리 탐지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5600개 이상의 시그니처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탐지와 차단까지 10분 내에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을 가지고 언제든지 몇 초 만에 복원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저 5600개 이상의 알려져 있는 시그니처라는 거는 유타닉스가 자체적으로 소위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운영해서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패턴인 건가요? 외부의 이제 보안 회사들에 대한 시그니처나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수동으로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시그니처 패턴에 잡히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는 탐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 보안을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몇 %는 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언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복원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후속 처리도 매우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해커가 아무리 날고 기어서 이상행위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뭐 감염시키거나 못 쓰게 만든다 한들 백업본으로 금방 복구해버리면 되지 뭐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제로 트러스터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상 머신이 허용된 트래픽만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놔서 어떤 뭐 외부에서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자체 클러스터에서 백업도 가능하지만 외부에 있는 유타닉스 환경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유타닉스 환경 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백업과 DR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어싱크, 리얼싱크, 싱크 다양한 RPO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EUC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VDI 클러스터에 사용하는 가상 머신 서버뿐만 아니라 나스에 있는 개인 데이터 사용 용량도 DR로 백업을 해놓고 언제든지 손쉽게 복원을 하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서버, 그 사용자 데이터 데스크탑에서도 시점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나스에 저장되어 있는 스냅샷들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언제 시점에 필요로 하는 파일 단위든 디렉토리 단위든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유타닉스 환경은 AWS, 애저, 그리고 앞서는 GCP까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져 있는 베어메탈의 유타닉스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를 해서 NC2라고 하는 유타닉스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언제든지 가상 머신이 이동을 하고,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그냥 터미네이션 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료는 안 내셔도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유타닉스 라이센스는 온프레미스로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보안상 되게 중요한 그런 업무를 다뤄야 하는 VDI를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개발자를 위한 뭐 테스트용 VDI 환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그거를 온프레미스에 만들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만들어놨던 그 환경 그대로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업무 환경의 어떤 일관성은 또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냥 어디에 있다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인프라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본사가 한국에 있고 뭐 지사는 예를 들어 저기 뭐 동남아에 있어요. 동남아에 있는데 우리의 정책은 무조건 VDI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IT 팀은 본사에만 있는 거죠.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VDI 다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인도네시아 지사에 신입들이 10명이 추가됐네. 한국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쪽에다 그 리전에다가 똑같은 환경의 VDI를 10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저당 라이센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스타터, 프로, 얼티밋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뭐 첫 번째로는 스타터에는 뭐 파일즈 1테라로 무료로 하지만 프로 얼티밋에는 유저당 파일즈 용량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저당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은 일단 저 구성 1, 2, 3을 보시면 처음에 뭐 구성 1은 3노드, 네. 그리고 구성 2는 6노드, 그리고 구성 3은 최초는 200이었다가 나중에 300 유저가 추가되는 환경인데 네. 이거는 하드웨어 수량과 VM 사양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그냥 동일한 라이센스 비용이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 1과 구성 2 같은 경우에는 노드 수가 2배니까 성능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을 테니까, 레이턴시가 더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EUC 라이센스 비용 자체는 그 밑단에 있는 노드 수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유저수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구성 1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무, 오피스 업무 사용하는 분들, 뭐 구성 2에서는 좀 더 뭐 헤비한 뭐 GPU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업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VDI 환경으로 꾸며놨다 하더라도 유저 라이센스 단위로 과금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타닉스가 창립된 지는 뭐 16년, 17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미 EUC에 대해서는 적용 사례가 매우 많고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최종 사용자들이 유타닉스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EUC 솔루션은 시트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사례입니다. 국내 1위 회사의 신용카드사인데 네. 이 역시 시트리스 젠데스크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처음에는 신속한 VDI 인프라를 구성하고 재복구가 가능하다. 재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VM 수량 네. 그리고 뭐 하드웨어 구성 상관없이 라이센스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된다는 거가 가장 큰 또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타 회사하고 비교했었을 때 유타닉스가 가장 최적이다 생각을 해서 저렇게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타닉스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유저 라이센스의 구조가 좀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유저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시간 이상의 RPO를 가지고 있는 어싱크 방식은 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라이센스 스타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재복구 환경을 필요로 할 때는 네. 가장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DR이니까 RPO 1시간도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DR이니까 뭐 반나절 안에만 이렇게 복구가 되면 돼 라는 고객들은 스타터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타터는 이제 최대 12노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클러스당 그러면 네네네. 만약에 더 많은 클러스터당 노드가 필요하다게 되면 네. 프로 이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시간 이상의 RPO가 아니라 네. RPO가 더 작아져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상 데스크탑은 1시간도 가능하지만 네.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 짧은 RPO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저 어드밴스 리플리케이션 라이센서만 추가하면은 동일하게 DR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타닉스의 EUC 그리고 AI 등등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보셨던 발표자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발표 시간에 못다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주제가 VDI인데 두 분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기존의 VDI 환경에 문제가 있었어. 근데 우리 거 쓰면 이렇게 좋아져 라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그 안에 기술적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VDI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운영 환경도 좀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비용도 늘어나서 야, 이거 VDI 참 운영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기존의 이런 EUC, VDI 환경이 좀 성공적이지 못했었던
안타깝게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실패했었던 그런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이 오늘 저희 알아본 시트릭스온 유타닉스 조합이 어떠한 강점이 있길래 기존에 약했었던 지점을 딱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기존에 이제 VDI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서버 스토리지 3티어, 그다음에 이제 HCI 네. 이렇게 컴포넌트 아키텍처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티어는 기본적으로 VDI라는 것 유스 케이스의 특성상 네. 일반적인 서버 워크로드와 달리 수시로 게스트 VM이 이제 리부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뭐 로gin이 일어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I/O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I/O가 이제 중앙 스토리지로 가는 유스 케이스일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병목이 발생되면 네. 모든 사용자의 이제 임팩트가 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도입을 할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제 3티어일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사양 성능 자체가 체감 성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거를 이제 낮게 하려면 네.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고사양 스펙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어찌 보면 과한 이제 스토리지 사양의 스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확장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는 스토리지 성능만큼만 또 네.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가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형국인 거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HCI는 네. 이제 뉴타닉스 같은 HCI는 서버가 곧 스토리지가 된 그렇죠. 분산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제약사항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VM들이 떠 있는 서버 스토리지가 네. 다 스토리지가 됐기 때문에 네. 모든 I/O를 분산 처리할 수 있고, 네. 특정한 서버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사용자한테는 영향이 덜 받는 부분, 그리고 노드를 확장할 때도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스케일 함으로 해서 네네네. 스토리지 I/O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릭스의 이런 다양한 프로비저닝, 뭐 MCS와 같은 아니면 이글스팅과 같은 네. 배포 부분들을 뉴타닉스 API와 연결해서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성능과 기능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VDI 환경에서 겪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은 그 3티어 아키텍처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스토리지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왔었던 건데, 근데 이 아예 그 아키텍처를 HCI 형태로 바꿈으로써 그동안에 겪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HCI뿐만 아니라 네. 뉴타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특성, 네. 뭐 데이터 로컬리티라든가, 네. 특정 VM에 있는 I/O를 다 로컬 해당된 서버로 끌어와서 네. I/O를 그 서버에서만 뭐 익히게끔 한다든가, 그런 VDI의 특성에 맞는 네네네.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양쪽 시틱스를 네. 뉴타닉스에 올림으로 해서 네. 가장 이제 성능과 기능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베스트 조합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VDI 쪽에서 시트릭스가 제일 고평가를 받고 있고 레퍼런스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엔. 마찬가지로 HCI 분야에서도 뉴타닉스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최강이 딱 만났으니 좋을 수밖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타닉스 발표 자료에서 이사님께서 VDI 성능 문제를 그 운영 이슈가 아니라 이제 아키텍처 문제로 정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 HCI라는 걸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냥 잘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HCI라는 구조가 뉴타닉스만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다른 다양한 이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뉴타닉스의 차별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시트릭스에서도 다른 플랫폼 말고 뉴타닉스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다른 그 경쟁사들과의 차이를 만드는 뉴타닉스만의 강점이랄까요? 그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저희 특화된 네. 기능으로는 데이터 로컬리티, 네. 그리고 섀도우 클론, 패스트 클론을 말씀드렸는데, 네.
타사하고의 경쟁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타사에서도 HCI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처럼 노드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존재하긴 해요. 네. 하지만 저희처럼 그 가상 머신이 이동해서 네. 했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그 가상 머신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로컬리티 기술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냥 기존의 3티어 아키텍처에 네. 있었던 스토리 컨트롤러를 소프트웨어화한 걸로 바꿨고 아. 저희 유타니스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네. 웹스케일 아키텍처, 즉 그냥 AWS나 네. Azure, GCP와 같은 네. 그런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별점이 좀 네.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뉴타니스 입장에서는 우리 HCI 회사야 라고 불리우는 게 이거는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뭐 초기에는 네. HCI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게 유타니스이기 네, 때문에 네네. 그걸로 이제 가장 대명사가 되긴 했지만 네.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을 네, 만드는 네, 소프트웨어 네. 회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뭐 퍼블릭이 됐더라도 AWS 위에 뉴타니스 플랫폼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진정한 되게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뉴타니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그런 HCI를 제공하는 플랫폼들과의 차별점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시트리스가 뉴타니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뉴타니스 발표 자료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주셨어요. VDI 자유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VDI를 사용해도 이게 전혀 뭐 그런 제약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VDI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찌됐든 운영 공수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AI 기반의 자동화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발표 자료 상에서 어떤 좀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게 체감이 잘 안 돼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 그 VDI 환경을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그 EUC 환경, VDI 환경 운영한 거랑 비교해서 얼마만큼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3티어 아키텍처에서 가상화 위에 네. VDI를 네.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네. 어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사용량이라든가 성능 네. 모든 부분들을 다 네. 고객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관리하셨어야 됐죠.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VDI 솔루션은 시트리스가 좋고 네네. 그 외에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네. 서버, 관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유타니스 관리 도구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통합되어 있는 이제 장표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머신러닝 기반들의 네. 사용 행동 패턴 분석이라든가 네네. 사용 예측이라든가 네. 그리고 가상 머신 사용률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네.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좀 더 나은 위에 상위의 서비스에만 네.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NA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실제 유타니스 환경에서 AI 환경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까지 다 조합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나은 인프라 환경 그리고 서비스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VDI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어떤 아키텍처 되게 좋고 야 보안 쪽으로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내 업무 환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싶었거든요. 그 성능상의 이슈가 되게 컸었단 말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성능상의 이슈도 많이 해결이 됐고 과거에 이 VDI 환경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사용자한테 느려서 못하겠다고 컴플레인 콜 들어오는 거 되게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걱정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그런 콜 자체가 AI 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런 콜 자체도 줄어들었을 거고 심지어 그런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빨리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그 VD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트리스 쪽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보안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보안 내용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실제 VDI를 운영할 때 뭐 접속을 허용할지 말지, 뭐 예를 들어 어떤 AI 도구를 사용할지, AI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떠한 뭐 콘텐츠를 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VDI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로 트러스트 안전한 보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뭐랄까요, 지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중에서도 물론 그거를 다 신경 쓰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지표는 요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B라는 지표는 요만큼만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신경 안 쓰면 큰일 나는 뭐 그런 게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 이러한 VDI 환경에서는 이런 지표는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운영 팁,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뭐 정성적인 이제 부분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 VDI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매트릭으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의미 있는 지표, 그 객관적인 지표로 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표화해서 자체적인 그런 스코링 기법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도 보면은 수치적으로 뭐 9.3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매트릭을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대시보드화한 부분이고,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뭐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그린색으로 바뀌고,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옐로우, 그렇지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레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특정 하나의 매트릭을 갖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매트릭을 조합을 해서 이제 수치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트릭을 다 봐야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씩 챙겨보기 어려우니까 시트릭스가 자기네들이 그런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조합해서 상태를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매트릭은 이제 그 우버엔트도 버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뭐 CPU 메모리 그런 이제 리소스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 와이파이 속성 정보를 본다든가, 뭐 네트워크 아까처럼 이제 얼마큼의 무선 성능이 나오고 있는지 등등. 그래서 어쨌든 모든 자원들을 게더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걸 어떻게 이제 지표화해서 스코링할 것이냐는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제시가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시트릭스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분들은 대시보드에서 노란불 뜨거나 빨간불 뜰 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지표를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지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드릴다운도 하실 수 있고, 또 지표화되기 때문에 이제 각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요즘에 대부분 다 보면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예측 서비스도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빨개진다, 뭐 아니면 뭐 다시 파랗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잠깐 상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VDI 사용자가 업무하다가 너무 느려요. 그럼 IT팀에 전화해서 지금 나 되게 느리다고, 왜 느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려요 라고 되게 불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IT팀에서는 이만저만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특정 사용자의 VM에 빨간불이 뜬 거예요. 그러면 IT팀에서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서 지금 혹시 불편하지 않냐고, 그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빨리 고칠 때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용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었다니. 미리 이제 알 수도 있고,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뭐 예방적인 어떤 IT적인 자원에 대한 최적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서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이 시트릭스 뉴타닉스가 성능, 비용,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되게 좋은 조합이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제 운영 현장에서 이 두 솔루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 당장에 사용하면은 되게 최강의 조합이니까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사의 조합과는 진짜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 정말 독보적인 그런 강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속도랄지, 운영 자동화랄지, 아니면 뭐 소위 우리 회사만의 어떤 고유한 이상한 정책이 있어서
이 정책을 바꿔야 돼. 그거 되게 쉬워. 라는 걸 할지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더 우리의 조합이 더 좋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시딕스는 이제 누타닉스에 관련된 이제 API를 통한 인티그레이션들을 했고 네. 최근에는 누타닉스의 프리즘 센트럴과 같은 뭐 멀티 클러스트와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나와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 API를 쓴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해당되는 것들은 뭐 누타닉스와 연계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시트리스와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 유타닉 자체에서는 시트리스에 대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발생이 됐었을 때 네. 저희 쪽에 케이스를 연다가 하셔도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트리스와 협업해서 빠른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의 인프라가 뉴타닉스 그 위에 시트릭스 VDI가 올라갔는데 그 상태에서 VDI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시트릭스에 전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타닉스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저희 쪽에서도 이제 시트리스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 있는 그 서포트 엔지니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뭐 시트리스를 도움을 통해서 받겠지만.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솔루션이 조합된 거를 사용하면은 그거 우리 문제 아닌데요? 핑퐁하잖아요. 핑퐁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를 미쳐버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 전담팀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네요. 네, 시장에서는 또 시틱스 파트너사가 네. 또 뉴타닉스 파트너인 경우도 많고 아. 또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또 이렇게 그런 난리지바한 경험들이 네. 쌓이면서 네. 해당되는 특정 이슈가 생기면 네.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뭐 핑퐁 쳐지지 않고 네네네. 좀 더 빠르게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트릭스 온 뉴타닉스의 강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됐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저희가 100분에게 스타벅스 커피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문 제일 마지막에 후반부 쪽에 가면은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별도의 선물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